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신뢰와 정성보다 좋은 재료는 없죠. 마음 한 끼는 행신동 맛집으로 소문난 꼭 한번 먹어야 하는 그 집입니다. 오늘 점심은 콩나물 비빔밥과 잔치국수로 든든하게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소문난 양념간장과 곁들여 먹으며 마음 한 끼를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지금 들으신 광고는 단팥빵에서 제작한 마음 한 끼 광고입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3월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아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온맘 주니어의 입학식이 생각났더랬죠. 온맘 주니어는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선생님과 아이들끼리만 입학식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라는 그 공적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아주 아쉬웠어요. 지금은 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지만 온맘 주니어는 초등학교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때 꼭 필요한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단팥빵을 품고 있는 덕양행신종합복지관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먼저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제 교육복지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희용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비 초등학생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이제 전환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동기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이제 비중이 더 커지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그 엄마로서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저희 아이와 함께 했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근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몇 명의 수강생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대1로 수업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최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현재까지 이제 친구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4년도는 약간 좀 모집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23년도에 이제 했던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24년도까지 계속 연결해서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나는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우선은 저희가 현재는 이제 수요일 날 2시 반에 이제 학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시간 조정이라든지 또 치료사 선생님 스케줄도 또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면 되나요? 네, 주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이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희가 끝나거나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부모님들께 확인을 해요. 그래야지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고 변화된 모습들이 좀 보여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주변에 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주세요. 그렇구나. 네. 그냥 놀이치료
저희가 아니면은 뭐 마음 치료 이런 쪽으로는 뭐 언어 발달 치료 뭐 이런 쪽으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성 향상이라는 거는 좀 생소해서 아마 선뜻 다가가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단체 생활할 때 그런 필요한 자질,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좀 키워주는, 규칙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학기 초에는 누구나 다 힘들어. 학교 생활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드니까 너가 잘 극복하면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긴 하지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사회성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뭔가 또래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피드백을 주고 하다 보면 그런 관계적인 부분 또 규칙적인 부분을 좀 더 빨리 알고 단체 생활에서 조금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네 아깝네요.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우선은 이제 신청은 다 전화 문의로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저희 플러스 친구 복지관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 드리면서 접수 가능하시고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아동기에 그런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해야지 성인이 돼서 청소년 성인이 됐을 때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좀 관심 갖고서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 선생님, 먼저 선생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복지관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놀이치료와 부모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 나예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상담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업으로 삼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고 주변에서 상담을 많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오. 그러다가 학창시절 때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가지고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감을 잘해주셨네요. 공감 능력이 좀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선생님.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공감을 해주지만 이렇게 내가 직업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의 노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혹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그룹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며 협동심, 자신감, 감정표현, 긍정적인 또래관계 등이 향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래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통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글을 떼고 입학해야 한다고 할 만큼
학업 성취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이는 지금 이제 3학년이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요. 제 아이는 3월만 되면 학교가 가기 싫다고 그랬던 것 같네요. 아마 제가 제 아이의 마음을 잘못 읽어준 것 같습니다. 학습적인 것 말고 아이의 마음도 잘 읽어줬어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친해지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타인과 함께 할 때 배려하기, 규칙 지키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놀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나 안 놀아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협동심, 약속하기, 상호작용, 충동 조절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네요. 근데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가요? 언제 필요할까요? 상호작용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호작용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희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필요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점차 다양한 관계로 넓어지게 됩니다. 아, 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협동성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협동성은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모둠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모둠 할 때, 그룹 활동 할 때 그 협동을 잘 해야지 과제를 완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비 초등생들에게도 협동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모둠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협동성도 다양한 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동 조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충동 조절은 무엇일까요? 충동성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조절을 못하고 분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는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할 때 지고 있다면 지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울거나 보드게임판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저희 아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형제가 있거나 대가족 사회에서 자라면 자연히 주위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요즘은 핵가족 사회이고 또 자녀들이 거의 외동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를 보고 듣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저희 부모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해서 키운 것 같다는 마음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 예비 학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걱정 많이 하시죠. 아동의 영아기, 유아기, 시기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조금씩 바뀌듯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나이에 맞게 조금씩은 양육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맞네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과잉보호가 될 수 있어 아이의 정서가 더욱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많아지면 과잉보호가 되고 그러면 또 이게 아이 정서에 또 영향을 미치네요.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고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믿으니까
뭐 잠깐 약간 좀 너희들 좀 혼자 해봐라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좀 너무 물러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호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단호한 훈육, 단호한 교육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네. 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공감과 이런 단호한 훈육 사이에서 그 밸런스, 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요. 저희가 훈육은 살아가면서 서로 꼭 지켜야 하는 약속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날 때 사람을 때린다면 사람은 때리면 안 돼 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훈육시켜야 합니다.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훈육시키지 않고 내 아이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두게 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사회에 살아갈 때 훈육은 필요한 것이기에 부모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육 후에 아이와 정서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는 이런 훈육이 이제 주로 주가 되어가지고 훈육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육 후에 분위기가 이제 냉랭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훈육 이후에 정서적인 교감, 공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향 시민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해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이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생활은 다른 생활이어서 적응하는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문의를 주세요. 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기술을 배우며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아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비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순 없지만 이런저런 경험과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면 조금씩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연습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짝 떨어져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수한 목요일의 온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